앞 시간에 이제 갑자 을축으로 지금 쭉 나가고 이제 병인 세 번째 시간 됐는데, 앞전 시간에 쭉 기본 베이스를 보는 법을 이야기를 드렸어요. 1번, 2번, 3번 항상 1, 2, 3를 항상 만들어 놔야 돼.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3번이 뭔지를 항상 뭘 보든 간에 볼 줄 알아야 돼. 사주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운명도 그렇고 자연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래요. 다 1, 2, 3가 있는 거예요. 사주에서는 사주팔자 이게 원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상대를 봐야죠. 뭐 일을 하든 게임을 하든 시험을 보든 다 상대가 있잖아요. 그 상대는 이 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재 뭐 대한민국에서 내가 살고 있으면 대한민국에 국운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국운이 아니더라도 직장 안에 있으면 또 이제 사회 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 너, 환경 또는 제3자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관점에서. 그러면 이제 사주는 뭐라고 했어요? 1번이 중심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사주가 무엇과 결합이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남자는 슈퍼맨, 여자는 원더우먼 또는 뭔가 이렇게 힘이 샘솟고 막강해질 수 있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좀 더 정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뭘 만나야 되는가죠. 비행기는 허공을 만나야 되고 배는 물을 만나야 되고 자동차는 육지를 만나야 되고 도로를 만나야 되고 그건 다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인연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연. 3번은 뭐라고 그랬죠? 3번.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앞으로 얻을 수 있고 지금 뭔가를 이제 배워가지고 새롭게 내가 운명을 나아갈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나를 운명을 열 것인가. 개운이라고 그랬어요. 개운. 이 표시, 한자에 이 표시가 있으면은 문이 이렇게 닫혀 있던 게 이렇게 열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열린다는 의미는 우리 몸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거는 우주와 운명의 근원적인 표현 방식이에요. 가장 적합하고 중심이고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가 다 구멍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이. 이 얼굴에도 구멍이 많잖아요. 근데 보이진 않지만 여기도 다 구멍이에요. 아래에도 다 구멍이 있고 이 구멍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몸이 활성화가 되고 기운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주를 보는 이유도 자신의 침체된 문이 닫혀 있었던 거를 열기 위함이거든. 활성화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이 열린다라는 의미는 새로운 빛이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내 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을 외부의 에너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해소한다, 순환시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 좀 지원을 받는다, 충전을 받는다. 이제 그런 개념인 거거든. 그래서 이 사주의 중심격을 보면은 가장 세력이 높은 거를 보면 된다고 그랬죠. 자, 곤명사주 34세, 30대의 사주는 이제, 일에 대한 이제 진로, 일이 변경되는 거, 그 다음에 육아, 결혼, 뭐 이런 관점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강을 봐야 되는 건데, 여자가 병화생이에요. 근데 병화는 양 중에 양이기 때문에 가장 양기가 높아요. 근데 여자는
음기인데 양기를 가진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으면은 요즘 시대에는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밝아야 되잖아요. 옛날처럼 여자가 집에서 집 관리만 잘하고 애만 잘 보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성을 반드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음침한 기운보다는 여자라 하더라도 밝은 기운을 일단 사주에서 가지고 있으면은 좋아요. 자신, 가정, 사회 한꺼번에. 그래서 병화는 이제 그런 반전을 이야기를 해요. 여자인데 병화를 가지고 있으면은 병화가 태양이니까 밝은 기운이시지. 근데 미월생이에요. 미월이면은 몇 월생이에요? 7월생이잖아요. 가장 매우 핫해. 매우 핫한데 병화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주변의 세력이 정화, 정화, 오화. 이고 여기가 이제 목기운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병화까지는 좋은데 주변에 목화 기운이 너무 왕성한 기운을 가진 여자라고 보시면 돼. 그럼 이제 중심 세력이 목화의 이제 인성 비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비겁, 목화 인비겁의 중심격이에요. 사주를 이제 모르시는 분은 이 비겁은 자기 자신의 세력을 의미하거든. 비겁. 그 비겁을 바로 옆에서 생해주는 관계가 이제 인성이라는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사주에 타인에 대한 게 없고 나에 대한 세력만 커 있는 사주라는 게 이제 이 사주의 핵심인 거거든. 그럼 이것만 보고 이 운명의 타고난 질량과 색깔, 코드, 나아가는 방향, 뭐 이걸 다 얘기할 수가 있어. 이것만 봐도. 자, 일단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무늬만 여자죠. 속성은 남성화돼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성적이에요, 활동적이에요? 엄청나게 활동적이다라는 거예요. 지배 욕구가 있어요, 없어요? 매우 높아요. 욕구도 높고 지배하는 욕구도 높고 독립하려는 욕구도 높고 누구 밑에 소속되는 거는 좀 어렵고 독립이 우세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사주는 진로나 일을 봐서라도 자영업으로 가야 되는 사주인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자기가 대표를 맡고 해야 한다. 뭐 최소한 지점장은 돼야 되는 거예요. 소속은 돼 있더라도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우두머리. 중역에 해당이 되고 이사, 대표, 지점장 이런 거에 해당되기도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활동성이 매우 높으니까 외부 업무를 보거나 이렇게 출장업을 하거나 이런 기운들이 있는 거. 어디 건물, 부동산 그곳에 가서 이제 뭔가 점검을 하고 봐야 되는 그러한 기운을 쓰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사주의 중심격인데 자기 위주로 몰려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건강은 이제 물의 기운이 전혀 없죠. 물의 기운이 없으면 사람이 윤기가 없죠. 윤기는 이제 안에 이제 물이 촉촉히 잘 있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피부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윤기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자기가 이제 부족한 기운을 배워서 취득을 하면 개우는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인연을 보면 어때요? 34세에 아직도 이제 결혼이 안 됐는데 결혼에 대한 그 인생관을 결혼을 자신은 어떻게 풀어가야 자기한테 적합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게 되면 이게 너무 결혼에 대해서 이제 아주 베이스적으로 기본부터 시작해서 아주 신중하게 물어보면은 이거는 얘기가 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결혼이란 거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 누가 싫어서 버렸는데 나는 땡 잡았다고 싹 가져올 수도 있는 게 결혼이잖아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잘 산다는 것에 대한 거, 그런 거는 거의 생각이 비슷하잖아요. 돈 많고 집 좋고 사람 좋고 가정이 화목하고 학력 좋고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반대라고 막 부르짖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결혼이란 거는 아주 묘한 거예요. 이게 잘 사는 것처럼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살아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주의는 양의 개념이거든. 양이라서 양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는 다 똑같아. 멋있어 보이는 남자는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여자는 누가 봐도 멋있어 보이는 거잖아요. 양의 개념인 거예요. 양은 태양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의미를 하잖아요. 드러나는 거니까 누가 봐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결혼이란 거는 처음에는 양의 기운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전부인 것처럼 너무 크게 보여요, 이게. 근데 이제 결혼이 시작되고 한 집에서 살면은 음의 기운으로 이제 가거든. 음의 기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중심이 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게 이제 양이 좋았는데 음이 안 좋았던 게 보여지는 게 점점 올라가는 순간 이제 생각이 막 다양한 생각이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기전이 그래요. 그래서 결혼이란 것이 무엇이냐 라는 것부터 배우시는 게 1번이에요. 본인이 그 근본적인 것을 먼저 개념을 이해를 하고 사주를 보든 뭘 기도를 하든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자기가 그 본질을 이해를 못했는데 그 이해를 한 사람인지 못한 사람인지 몰라도 자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좀 중심하고 멀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중심인 거예요. 하나, 근본. 그래서 좀 심오하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제 사주로 그냥 드러나는 걸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주에는 인연자가 없는 사주잖아요. 무관사주니까. 무관사주는 결혼이 된다 안 된다? 이 운에 따라서 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어요. 운에서 인연자가 들어오면 할 수 있다.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거 하나 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을 수가 있어. 그리고 인연자가 들어왔는데 막 너무 늦게 들어와 있어. 이거는 이제 가짜일 수가 있어. 그냥 글자만 있고 실제로는 허상일 수가 있어. 그래서 가장 많이 재혼을 하는 시점. 그럼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죠. 여기 38이니까. 그 38에 병신, 을우, 갑수, 개해, 임자로 나가니까 이렇게 위아래가 20년 동안 인연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이러면 이제 결혼되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으면서 막판에 역전이 돼서 결혼이 싹 되는 거지. 야, 넌 결혼 안 할 것 같은데 하냐? 넌 결혼 못 할 줄 알았어.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영업 사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흑망으로 놓고 보면 여기까지는 망이에요, 망. 술이 들어오기 때문에. 술이 들어오면은 여기가 벌써 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술이 들어오니까 오가 술을 딱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전체가 다 불로 뒤집어지는 상황인 거지. 여기는 망이고 38이 되면 뜨는 거예요. 참 좋죠. 이렇게 위아래로 들어오면 물 기운이. 그러면은 결혼하고 결혼하면서 또는 이제 사회적인 그런 기운이 같이 동시에 풀릴 수 있는 시기가 34세니까 몇 년 안 남았네요.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주의 2년자는 여기 개해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대로 개해를 쓰시면 돼. 좋지. 들어와 있으니까. 없는 자를 위태롭게 쓰기보다는 그냥 있는 걸 쓰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 지금 정묘거든? 여기도 정묘잖아요? 그러니까 동갑이에요,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이게 만났다 떨어졌다가 만났다 헤어졌다가 10년을 하고 있대요. 결혼을 못하지, 그렇게 되면. 어지간해서는. 이게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막 올라가다 보면, 헛것이 보이기 시작을 해, 사람은. 우울해도 헛것이 보이고, 너무 기뻐도 헛것이 보여. 그래서, 우울하다가 다시 정상으로 가고, 기쁘다가 다시 정상으로 가고, 원래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그게 행복하고 평범한 거예요. 예. 계속 기쁘면은 심장이 무리가 가요. 아랫배도 아프고. 계속 우울하다 보면 이제 병이 오는 거지. 우울병.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와 이 인간의 음양은 다 조화예요. 기본이 조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조화를 보기 위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조화로운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무난하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넘치는 것보다. 여기는 그대로 쓰고, 근데 이제 이 병인일주 이 여자 사주가 개해는 쓰는데 이 묘를 쓸 수가 있을까? 묘를. 여기 지금 묘가 있잖아요. 병인인데 이제 화 세력이 너무 강한데 이 묘가 부담되잖아요. 근데 여기 또 들어오면 부담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도 묘 쓰기가 어렵고,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동갑을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유. 딱 보면 나오지 않아요? 예. 아까 힌트가 나왔죠. 10년 됐는데,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여자 병인일주에 화 인비가 강하면 자기 세력밖에 없다고 제가 초사에 이 중심격에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거기서 이 사람의 운명의 모든 뿌리에 해당하는 것들이 그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뿌리 없는 가지 열매는 없는 거니까 조상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뿌리가 연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특히 그 무언가에 있어서는 자기밖에 몰라서 자기와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뒤집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남들은 이렇게 욱하는데 이 사주는
훅 이것도 부족할 수 있어. 그런 거예요. 욱 곱하기 3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막. 근데 이제 식상이 이제 무식상이잖아요. 식상이 있으면은 욱해도 이걸 잘해요. 좀 조리 있게. 어찌됐든 간에 내 맘대로 막 합리화시켜서 돼야 돼. 그래야 본인이 산다고 생각을 해. 식상이 있으면 그걸 막 합리화시키는데 좀 이렇게 공감이 가게끔 이렇게 하는 재주가 있어. 근데 무식상은 그런 게 없고 누가 봐도 별로 공감은 안 가고 자기 취향인데 그게 마치 막 법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기도 해요. 무식상. 열정만 앞서 이렇게 자잘하게 오밀조밀하게 이렇게 혀가 유연한 게 아니고 그래요. 그래서 욱해서 이쪽이 몇 번 매맞으니까 이제 질려가지고 떠났다가 또 정 때문에 또 만나고 또 이게 그냥 만나고 아무 생각 없이 놀면 둘이 좋대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사건이 불이 씨가 돼서 불이 확 폭발하면은 그거 하나 때문에 이제 힘들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번 매맞으니까 아유 좋긴 좋은데 결혼은 위험하다라는 이제 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자라 해도. 저 남자는 이제 갑술인데 이 술토 갑목의 술토 재성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지에 깔려 있으면은 그 땅이나 부동산에 대한 이제 선친한테 이제 물려받는 게 있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겁재가 묘목이 이렇게 나란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나눠 가져야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달라고 내놓으라고 왜 혼자 갔냐고 똑같이 나누자고 아니면 내가 줬는데 아버지가 안 갚은 거라고 내 거라고 내 거 더 달라고 이제 이런 기운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란히 병존해서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갑술의 인연은 이제 이 갑술 사주는 이 사주에 비하면 양반이죠. 오행십성이 다 가지고 있고 여자 재성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갑술의 인연자는 뭘까요? 뭘로 봐야 돼요? 갑술은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 여기에 유가 들어오면은 신유술 합국이 일어나니까 술토가 유금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묘 옆에 있는 묘를 써도 어때요? 갑목 묘목이 전체 46%네. 비율이 46이면 왕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묘술화해서 합화 식상으로 싹 빼주니까 고맙죠. 이쪽은. 그러니까 이쪽은 묘목도 쓸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연자로서. 그럼 이제 봄생도 괜찮고 겨울생도 괜찮고 여기는 이제 뭐 개해니까 개 잘 만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개운 개운은 여기는 이제 목화가 이렇게 서로 생을 하고 토로 이렇게 가는데 이 목이 수를 못 받아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고립이 돼서 신명 개운을 하시면 돼요. 정신 그리고 밝음 그리고 이제 묘목이니까 어때요? 목인성 목인성에 대한 기운을 터득을 하시면 돼. 그 이쪽은 이제
토금수 목으로 해서 이렇게 가네요. 가고 목이 화로 갔다가 목이 화로 안 가잖아. 화가 너무 작으니까. 불이 이만큼 있는데 막 장작나무를 갖다 붙였어. 그럼 불이 꺼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화는 음파 기공을 하시면 돼요. 음파 이제 구음 이렇게 소리를 내서 자기의 기운을 비우고 채우고 정화하고 진도 성음을 통해서 이제 득음을 해서 몸을 이렇게 정화시키는 기운을 이렇게 축기시켜서 몸을 돌리는 그런 기공술이 있으시거든.